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세포 과정 해당 과정의 학습지를 이제 정정해서 새 버전으로 새롭게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학습지에서 오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학생들은 새로 업로드된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닌 학생들은 딱 한 군데 사실 뭐 중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존의 학습지에서 수정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세포호흡에서도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뒤에 배우는 발효도 이 해당 과정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 이 추가가 되는 것 뿐이지 해당 과정은 무조건 선행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정의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해당 과정은 포도당 한 분자가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서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피루부산 두 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학습지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였냐면 이 부분이 잘못됐었어요. 세포호흡의 화학 반응식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을 건데 해당 과정의 화학 반응식으로 정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정했으면 네, 바로 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먼저 포도당이 몇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두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분해가 될 겁니다. 자, 포도당은요 6탄당이거든요. 탄소 6개로 이루어진 6탄당이고요. 피루부산은 3탄소 화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가 3개로 됐고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쪼개진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이 관여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먼저 이 해당 과정에서 굉장히 다른 과정과 좀 달리 좀 특별하게 또 볼 수 있는 것이 ATP를 소모하는 단계가 있고 생성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소모된 양과 생성된 양을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해당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이 ATP가 생성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이 과정이 포도당에서 피루부산으로 되는 과정에서 먼저 ATP를 소모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생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요게 따로 두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간혹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외울 때 포도당이 피루부산 되는 과정에서 EATP가 생성된다까지만 외워버리면 지문에서 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올 때 뭐 문장에서 해당 과정에서는 ATP가 소비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닌데 내 기억에는 ATP가 생성됐는데 라고 해서 그 보기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피루부산을 되는 과정에서 ATP를 소모를 하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양이 소모한 양보다 더 많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생성되는 양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지 않는 거죠.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루고요. 여기 화학 반응식은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내용만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분자의 ATP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수소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해당 과정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밑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P 소모 단계. 왜 그러면 ATP를 쓰느냐? 일단 포도당을 피루부산으로 분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인산기를 붙여주는데 이 과정에서 ATP 두 분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ATP 생성 단계에 의해서 총 ATP가 4분자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4가 됐으니까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2.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단순히 EATP가 생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해당 과정과 에너지.
포도당 한 분자를 분해해서 두 분자의 피루부산과 두 분자의 ATP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의미하냐면요. 고작 두 분자의 ATP밖에 생성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많은 양의 포도당이 갖고 있던 에너지는 현재 어디에만 저장되어 있는 거죠? 피루부산에 아직까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고작 이 ATP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포도당이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의 대다수는 지금 현재 피루부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루부산을 조금 더 우리가 특정 과정을 거쳐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뒤에 이어지는 피루부산의 산화 그리고 TCA 회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 한번 볼게요. 과로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는 ATP를 지금 현재 생성해내고 있으니까 인산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인산화는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효소 작용으로 인해서 기질을 결합하고 있던 인산기가 ATP로 전달돼서 ATP가 합성되는 반응인데, 여기에 있는 이 무기인산, 이것이 바로 효소의 작용으로 기질을 결합하고 있던 인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일어나는 걸 우리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기, 기억, 니은 등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 기질 수준의 인산화입니다. 또 다른 게 우리 배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산화적 인산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후에 광합성에서 배우는 광인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산화 세 종류에 대해서 어떤 과정에서 특정 과정에서 어떤 인산화가 일어나느냐라고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해당 과정에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조금 내려서 밑에 탈수소 요소 한번 볼게요. 자, 탈수소 요소는 말 그대로 수소를 떼어내는 거죠. 물질의 산화 과정에서 화합물로부터 수소 원자를 떼어내는 반응을 촉매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탈수소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방금 우리가 해당 과정 반응식 적을 때 NAD 플러스라는 게 나왔죠. 이 NAD 플러스는 조요소에 속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탈수소 요소의 촉매 작용으로 기질에서 수소 원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면 이 NAD 플러스가 받아서 NAD 플러스로, 얘는 수소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되고요. 그리고 수소는 방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식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밑에 식이 참고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당 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뒤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과정의 특징은 일단 먼저 산소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산소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 배우는 무산소호흡인 발효에도 해당 과정을 거친 이후에 발효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도당을 구성하고 있던 탄소가 모두 피루부산 두 분자로 나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탄소에 손실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방출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을 선생님 간단히 설명할게요. 처음에 포도당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TP를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우리는 ATP 소모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된, 여기 과당 2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활성화된 형태가 반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 쪼개진 형태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탈수소 요소가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인산기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후에 ATP를 생성하면서 인산기를 떨어뜨려내겠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탈수소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피루부산이 생성되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뒤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봤던 그림을 4월달 11번 문제에서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과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보지 않았던 그림이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물질로 해석을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세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포도당이 과당 2인산으로 간다 그랬죠. 이걸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활성된 형태다 라고만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피루부산으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자, 보기 한번 볼게요. 먼저 과정 1에서 ATP가 소모된다. 이때 ATP를 소모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과정 2에서 탈수소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 탈수소 반응이 일어나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도 일어나서 피루부산으로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디귿 과정 1과 2는 이 과정 1과 2를 통틀어서 우리는 해당 과정이라고 할 거죠. 이 해당 과정은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죠. 그럼 답은 5번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단순한 지식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사실 7월 달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정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특정 단원 내에 넣자니 좀 애매한 부분이어서 여기에다 그냥 선생님이 문제가 가장 작은 페이지였기 때문에 여기에 보태 놓은 거니까요. 내용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먼저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죠. 그림 가는 DNA를 구성하는 한 쌍의 뉴클레오타이드를 그리고 나는 ATP와 ADP의 전환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염기이고 A는 당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 A는 리보스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건 뭐 따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ATP라는 우리가 용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아데노신은 아데닌과 리보스의 결합을 아데노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당인 A는 리보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자, ATP에 해당하는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아데닌이 맞고요. 그럼 이제 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핵산을 구성하고 있는 염기를 알고 있죠. 여러분 동학과학 때부터 이미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이렇게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는 퓨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로 되어 있는 걸 피리미딘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여기 수소 결합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러면 아데닌과 타이민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퓨린기에 해당하는 기억은 아데닌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타이민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모두 아데닌 맞죠? 자, 그 다음 디귿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2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죠. 과정 2는 ADP가 ATP로 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 ATP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세포 호흡인 거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과정 2가 일어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여기까지 문제 두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마지막 문제는 사실 해당 과정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선생님이 끼워 넣을 때가 딱히 없어서 넣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해당 과정 학습지에 대한 문제 풀이까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오늘 강의도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